예, 서울경제신문 인터넷 기사입니다. 어제 2시쯤에 난 기사입니다. 일주 3시간 일하고 월급 300만 원, 고위관료 취업 특혜, 네, 3학점 강의하고 연 3,600만 원 수령, 청와대 차관급 군장성 등 공직자가 싹쓸이, 전업 강사보다 임금 5배 높게 책정, 성과 재고 유인책도 부족, 항제노동, 9%는 중도이지, 재취업 징검다리, 혈세가 1년에 160억 원 투입, 낭비 점검해야. 네, 이런 주요 기사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위 전문 경력자의 지식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 경력 인사 초빙 활용 지원 사업이 퇴직관료 특혜 사업으로 전락했다. 6개월간 일주 3시간만 강의하면 한 해 3,6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근무 태만에도 이렇다 할 불이익이 없다. 전직 고위 관료들이 나라 돈으로 황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 운영에 허점이 없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 보면은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 경력 인사 사업 개요가 지원 자격은 국가공무원 2급 이상, 50인 이상 기업 상금 임원 등, 지원 내용은 월 300만 원, 최장 3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지방 대학 및 연구 기간, 예상 규모는 1년 올해만 159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두원 의원실 자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윤두원 의원 자료에 보면은 전문 경력인사 초빙 활용 지원 사업 현안 자료에 올해 전문 경력 인사로 160명을 선발했다. 그러니까 퇴직관료 산업계 인사들을 지방 소재 대학 연구기관에 채용해 전문성을 사회에 전수할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이 사업의 수혜는 사실상 고위공직자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인사 면면을 보면 청와대, 중앙부처, 연구기관 등 출신이 전체 92.5%를 차지했다. 전 정부 청와대 인사 기후환경비서관을 여기만 A씨, 또 전 정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식품부 차관을 지낸 B씨, C씨, D씨 등이 현재 초빙교수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간 산업계 출신은 7.5%에 불과하다. 네, 대부분이 고위공직자, 그것도 차관급 이상이 거의 독식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예산을 받는 사업이지만 과학기술 분야 출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과학자가 없군요. 올해 선정자 중 과학기술계 인사는 72명으로 전체의 45%에 그쳤다. 절반이 안 됩니다. 문제는 1년에 2과목을 가르치고 3년간 1억 원을 수령한다는 점입니다. 6개월간 일주에 3시간이면은 거의 한 과목, 일주일에 한 과목이 3학점 정도 됩니다. 보통 대학원 수업이 일주일에 한 과목만 가르치고
3,6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특혜성 금전 지원이 이루어진 지적이 나온다. 네. 선정자에게는 영구 장려비 명목으로 최대 3년간 매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연으로 환산하면 지원금은 3,600만 원, 3년 동안 1억 800만 원을 수령하는 셈이다. 이런 특혜가 있다는 거죠. 교수로 임명된 이들은 보통 한 주에 3시간이 채 되지 않는 3학점 강의만 진행하고 있다. 3학점 또한 권고사항일 뿐이다. 1 내지 2학점 강의를 진행해도 지원금 삭감 등 불이익은 없다. 한 학기가 16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시급은 약 37만 5천 원으로 계산된다. 최저시급에 비하면 한 35배 이상 되죠.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대학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 6만 7,400원에 비하면 5배라는 거죠. 실무 전문가라는 경험이 있지만 박사학위를 따고 강의에 숙달된 강사들보다 5배, 460%가량 높은 임금을 받는 셈이다. 실효성이 과연 있는지, 그게 좀 그렇군요. 충실성도 없고, 저성과 불이익도 딱히 없다. 성과 평가가 없다는 거죠. 이게 3년간 진행되고 있는데, 충실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지 평가도 없다는 겁니다. 퇴직관료 취업 징검다리인가? 높은 처우에도 업무 태만을 교정할 제재는 마땅히 없다. 문제죠. 보통 모든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예외가 된다. 불공정한 사항이죠. 지난 2018년 지원 3년차 성과를 측정하는 단계 평가를 도입했지만 3년차면 마지막 해죠. 별 의미가 없죠. 1년차부터 해야 되겠죠. 6개월마다. 저성과자로 분류돼도 컨설팅만 받을 뿐 지원은 끊기지 않는다. 한국연구재단 측에서는 최근 제도를 보완해 평가 등급을 5개 등급으로 세분화했다. 최저 등급을 받는 대상자는 지원을 중단시킬 방침이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된 지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이제 와서 좀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00년대생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덕목이 뭘까요? 공정입니다. 공정. MZ세대 중에서도 공정과 투명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 인재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장 덕목 중에 공정이 미달되는 거죠. 특혜죠. 빨리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가 취업 징검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것도 문제죠. 갓 정년을 마친 관료들이 시간적 여유가 보장되는 전문 경력 인사로 활동하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거나 교수 타이틀을 발판 삼아 이직 경로를 탐색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7년부터 6년간 1045명 중에 9.2%, 약 10%가 타기간 취업을 이유로 중간에 이런 혜택 특혜인데 이것도 중단하고 더 좋은 일자리로 옮겨갔다는 겁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한 해 예산만 160억 원, 아까 195억 원이었죠.
국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만큼 부실 운영이 있는지 검증해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을 막아야 한다. 예, 뭐 상식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1994년 10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지금 160억 원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등의 재취업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세금 낭비,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성과 평가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중에 만약에 중간에 재취업을 위해서 그만둔다고 그러면은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외훈련도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그럴 경우에 다른 데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직할 경우에 다 그 국가로부터 받은 국외훈련 비용, 그러니까 대학원 진학이나 이런 데에서 든 비용을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재취업을 위해서 도중에 그만둔다 그러면은 그동안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되지 않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공정한 측면에서 보면. 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반 우리 대학 초빙 강사들이 만약에 초빙 교수죠. 초빙 교수로 채용하려면은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 일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난 사항입니다. 정년 트랙 말고 비정년 트랙, 보통 겸임 교수나 초빙 교수들을 초빙할 때 이런 비정년 트랙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금 공과대학에 쭉 보면은 초빙 분야가 쭉 있습니다. 시스템 프로그래밍, 가상 증강, 혼합 현실, 친환경 건축 성능평가, BIM 및 스마트 건설, 컴퓨터 공학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채용이 되려면은 비정년 트랙입니다.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초빙 교수들인데, 겸임 교수들인데, 지원 자격을 보겠습니다. 1번은 당연한 거고, 2번은 박사학위 소지자, 그 다음에 정규 일원을 담당할 경우 영어 강의와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및 공개가 가능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육전단 S 지원 자격입니다. 뭘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원 자격이 뭡니까? 국제 저명 분야 같은 경우 최근 4년 이내 주 교신으로 SCI급 논문, 한양대학교 기준 카테고리별 상위 25% 이내 2편 제작입니다. 2편 이상 실적 보유자. 그리고 국제 전문 분야는 최근 4년 이내, 요거는 아까 같은 내용이면서 상위 75% 이내 한 편 제작, 한 편 실적 보유자. 그 다음에 공연 전시 설계 분야 4년 이내 국제 인정 작품 한 편 이상 실적 보유자.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실력주의입니다. 그리고 계약도 2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매 학기당 12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3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1시간 내에서 2시간 주당 그렇게 강의해도 뭐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건 주당 12시간입니다. 급여 수준은 뭐 4천만 원, 아까 3,600만 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2020년에 정책학 박사를 취득했지만은 학술지 논문 한 편을 그거를 쓴다는 거는 상당한 그 노력과 많은 자료 축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반에 쌓아놓았던 다른 논문들에 비해 우수한 그런 연구 실적이 있어야지 그 지금 연구재단이 인정하는 그 학술지에 게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재지라고 그러죠. 연구재단 그 등재지에 한 편을 1년 안에 실적을 만드는 게 상당한 인고의 노력,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뽑아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직사회의 4급 이하 실무진들, 과장급 이하, 5급 팀장급, 계장급 사무관들, 그리고 6급 이하 주무관들이 전문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꼭 고위공직자들만 퇴직자들을 우대해서 이렇게 채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전 직급을 통용해서 만약에 실적주의에 철저한 실적주의로 전문성이 인정된다고 그러면은 공직자 중에서도 퇴직자 중에 직급에 상관없이 퇴직한 사람 중에 뽑아야 될 것입니다. 왜 고위 공무원들만 이렇게 특혜를 줘야 되는가? 특별히 박사 학위를 따는 게 아니고 직급별로 이렇게 퇴직한 사람들, 고위 공직자들만, 네, 아까 표에 보면은 여기 지원 자격이 박사 학위자가 아니에요. 국가공무원 2급 이상, 50인 이상 기업 상급 임원입니다. 최소한 전문대학에 초빙되는 교수들도 박사학위 소지자입니다. 직급에 상관없이 박사학위 이상, 그리고 학술지에, 저명한 학술지에, 연구재단 등재지에 이상, 한 편 이상, 최소 한 편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철저하게 전문성이 인정돼야 되겠죠. 경력에. 고위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보고서를 만들거나 그걸 검토하는 사람들은 4급 이하, 과장급 이하, 사무관, 그 계장, 주무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경력을 최근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도 개방해야 될 것입니다. 지원 자격을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개방해서 전문성 있고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개방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공정한 사회입니다. 이러한 직급 가지고 이러한 지원 자격을 만든다는 것은 94년도에 아까 10억 원부터 예산이 시작됐다고 그랬는데 94년도하고 현재 20년이 지난 현재 2022년도하고 같습니까? 지금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입니다. 실력 있고 최소한 박사학위 이상의 연구재단 등재지 한 편의 학술지를 쓴 1년, 네, 아까 4년 이내라고 그랬는데, 보통, 정년이 보장된 정년 트랙 교수들은 학술지에 1년에 한 편씩은 써야 됩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제발 뽑아서 전문성을 살리는 취지에 맞게, 그리고 도중 1년 안에, 2년 안에, 그러니까 최소한 50% 이전에 퇴직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옮긴 사람들은 그동안 받은 혜택은 다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마다 평가를 해서
도중에 탈락시킬 수 있는 요건도 마련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근무입니다. 근무 실적을 평가해야 되겠죠. 철저하게 교수들이 평가하는 것처럼 교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